요게 그, 야, 멋지죠. 이게 한 5단지 가면 옆에 메타스콰이어. 메타세콰이어죠. 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위클리 광명 정보통. 오늘도 저희가 4가지 소식 준비했죠. 시민과 함께 광명의 100년을 설계한다. 500일 원탁 토론회가 10월 29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두 번째, 광명시가 내년에 제11회 경기 정원 문화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그 첫 발을 내디뎠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제2회 광명 관광사진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회가 연말까지 순회 전시합니다. 네 번째, 제29대 김규식 광명시 부시장이 10월 19일 취임했다는 소식입니다. 500일 원탁 토론. 네. 29일 날 개최되죠. 네. 소식 전해주시죠. 다섯 번째입니다. 박성호 광명시장이 민선 7기에 취임하시면서 시작했던 500일 원탁 토론회 벌써 5회째인데 이번에는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민선 8기 광명시 주요 정책 10개 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하는데 주제는 맞네요. 경제 일자리부터 챙기는 도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10명씩 시민들이 10분씩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중간에 퍼실리테이터가 배치가 됩니다. 이번 토론회에 좀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초등학생들이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들이 한 30명 와가지고 어린이 토론 테이블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축하 공연으로 광명시민 오케스트라와 가수 박군, 한 잔에 박군, 이렇게 축하 공연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어린 초등학생도 네. 이제 정책 토론회에 포함을 좀 시켜서 이제 폭을 좀 넓혔어요, 그죠? 네, 좀 새로운 모습이네요. 지금 이제 이 500일 원탁 토론회가 제가 보기에는 이 박 시장의 어떤 시정 철학인 것 같아요. 이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 보기는 좋은데 여러 가지 좀 우리의 또 시선도 있죠. 네,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있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보여주기식 정책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2020년이었죠.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4번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이번에는 좀 잠재우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토론회. 이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정책들이 시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고 있는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 있겠죠? 있겠죠. 네. 또 이제 근데 이제 안 좋은 정책들이 너무 도드라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또 3,000번 버스 이게 3,000번 결정타지. 아, 그렇죠. 여러 가지를 보니까 2018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원탁 토론회에서 괜찮은 것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시청에서도 이제 자료 받았는데 광명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교량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제 반영시켜가지고 계획도 짰었고 청년 복합 문화 공간 설립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철상동 지하 공용 주차장 조성도 2019년도에 시민 제안으로 나왔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공유 냉장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 X자 횡단보도 설치. 대형 사거리에. 지역 문화 예술인 창작 활동 공간 지원하는 거.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다 완성도를 높일 수 없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제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정책 반영이 되겠죠. 지금까지 641건에 대해서 21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을 했다는 그런 자료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500인 원탁 토론이니까 일단 500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됐나 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지원자를 받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 원래는 이제 21일까지만 이제 선착순 받기로 했는데 아직 조금 좀 부족한가 봅니다. 그죠? 그 담당 공무원들 그러니까 뭐 문광호 그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팀장, 황명옥 팀장도 어제 전화했는데 그 길거리 그 나가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또 김선영 주무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일날까지도 올 수 있다고 자료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행사장이나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시민들 말고 이번 원탁 토론회는 그동안 이제 얼굴을 여러 행사장에서 비치지 않은 그런 분들, 광명 시민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해서 그 사전 신청을 해서 이 원탁 토론회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면은 항상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뭐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 시민 한 번도 하지
참여 안 하셨던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대거 참여하셔가지고 목소리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분들이 많이 좀 참석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네. 실제로 취지대로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자, 경기 정원 박람회가 내년에 열리죠. 네. 광명에서. 예, 전해 주시죠.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였냐면은 이제 이 용역을 줘가지고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10월 14일 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림이 나온 거죠. 박성훈 광명시장이 14일 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그리고 광명시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정원 조경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평화, 피스죠. 피스. 네네. 근데 이제 또 평화가 하나 더 붙어요.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평화 정원으로 광명하다. 부제는 꽃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평온함과 여유로움을 즐기는 평화의 정원으로 만들어서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즐기시면 좋겠는데 아직 1년 남았습니다. 네네. 예, 이제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되면은 장소는 세빛공원입니다. 일직동에 있는 KTX 광명역 거기 옆에 세빛공원에서 이제 열리는데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제 조성이 막 이제 행사 준비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그 시민 정원사들도 25분을 이렇게 양성을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터를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이번 경기정원 문화박람회를 마중물로 해서 네. 광명을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 네. 그래서 뭐 도심이나 거리에 곳곳에 네. 정원을 조성하고 뭐 시민과 기업 등이 함께 가꾸는 뭐 정원을 가꾸는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 네. 궁금하네요, 그죠? 어떤 면에서? 아니 이렇게 되면 네. 자연과 더불어서 공존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잖아. 아, 궁금하긴 그럼요. 하네요. 저도 뭐 박성원 시장님 하면 딱 떠오를 때 어. 정원, 푸르름 뭐 그런 거를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목감천 초하원도, 도덕산 유아숲 체험원, 사성공원, 양지체육공원, 하안동 체험 놀이터 등에도 시민들 휴식 공간을 위한 이렇게 공원을 도심 곳곳에 이렇게 마련을 해놨던데 아직 다 못 가봤지만은 이제 가보신 분들 알겠죠. 박승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문가 좀 광명이 푸르러졌네. 아니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좋아하겠다. 아, 그럼요. 그죠? 도심 속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대부분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아, 그럼요. 그죠? 근처에 이렇게 숲이나 정원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광명이 너무 아파트가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KTX 광명역이 평화철도 출발역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정원 박람회를 연다고 하니까요.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내년에 10월, 2023년 10월에 일직동 세빛공원에서 열린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죠? 평화. 평화. 이게 없는 단어잖아, 그죠? 평화. 뒤에 평화는 안 보이죠. 네. 앞에 평화는 알겠는데 평화의 꽃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그죠? 뜻이겠죠. 네. 평화의 꽃을 줄여서 이랬겠죠. 평화. 어쨌든 참 기대가 됩니다. 안명성 공원관리과장이 정말 이제 큰 업무를 이어받았더라고요. 잘 하실 거라고. 안명석 과장님이 섬세하고. 그렇죠. 만나보면은 사람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인상 좋고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기대가 됩니다. 안명성 과장님 파이팅! 자, 세 번째. 관광사진 공모전에서 네. 우수 작품을 받은 작품을 이제 순회 전시한다라는 소식이죠. 네네. 그 두 번째입니다. 올해가 두 번째였는데 이제 광명에 이제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아직 일반 시민들 다른 분들한테도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통해 가지고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는데 출품작이 총 238점이 들어왔는데 네네. 이 중에서 우수 작품 40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1명, 최우수 2, 우수 2, 장려상 3, 입선 32 그렇게 해가지고 대상한테는 300만 원이 됐는데 김창근 씨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이번에 그 아시죠? 출렁다리. 네네. 예, 도덕주 출렁다리 요거를 찍었는데 잘 찍었더라고요. 네, 최우수상에는 조정은 씨. 체육관 야경인데 와, 예술 작품이야. 여기 광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멋져요. 최우수상의 이재란 씨 설국 이야기인데 요게 멋지죠. 이게 하안 5단지 가면 옆에 메타스퀘어 메타세콰이어죠. 죄송합니다. 발음이 제가 중국에서 있다 보니까 맞아요. 메타세콰이어. 너무 베이징 발음이었어. 베이징. 쩐더마. 욕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전시는 이제 시청 종합민원실하고 평생학습원에서 이렇게 동시에 진행했고, 두 번째는 철산사도 행정복지센터하고 일직도 행정복지센터를 이제 21일까지, 오늘까지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철산삼동 소활동 이렇게 또 분산 배치하고 계속해서 12월 말까지 계속 순회 공연을 하니까는 많은 시민들이 가서 예술 작품을 한번, 그리고 네. 광명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한번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9대 그 부시장으로 김규식 신임 광명시 부시장이 부임을 했죠. 네네네. 네, 지금 이제 원래는 그 시장님이 또 혹시나 또 최근에도 코로나로 걸렸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건강해지셨겠지만 원래 시장이 없으면 부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부시장이 나가고 나서 7, 8, 9, 10월 거의 넉 달 가까이 공석이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오셨습니다. 김규식 부시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 행정고시 46회 경기도에서 대변인 뉴미디어 담당관, 국제협력관, 외교정책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두루 경험한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을 갖고 있는 행정 전문가가 이번에 오셨습니다. 취임식은 10월 19일 오후 4시에 있었고요. 그 앞전에 1시간 전에 와서 현충원 참배 후에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아, 얼굴에 참 신뢰감이 가네요, 그죠? 그렇죠. 이야, 이런 분들이 돈을 잘 벌 인상 아닙니까? 아니 뭐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을 돈을 잘 벌고 뭐 CPA도 아니고. 아 그래요? 아, 그럼 일을 잘할 인상인가요? 어. 아, 일 잘할. 저는 일 잘할 인상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약간 이런 분들이 돈을 잘 벌 인상이라서. 네. 아, 기업가 상이야? 네. 이렇게 그 약간 백종원처럼 생긴. 와서 뭐 역할 잘하셔야죠.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우리 대표님하고도 학교도 갔네요, 그죠?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또 이제 첨언을 하면 네. 그 500인 원탁 토론 아직 그 다 정원이 안 찼다고 하니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원탁 토론을 직접 현장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이거를 면밀히 이렇게 시민들이 들여다봐야 이 시 집행부에서 그렇죠.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토론회를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